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제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고 인적 청산 대상자 4명을 공개했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제대로 된 단절을 해달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더 가까이 붙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광장의 세력을 당의 안방에까지 끌어들인 것입니다. 당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 중진 의원이라는 분들이 혁신이라는 것을 면피수단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과거로의 회기를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적쇄신 1차분입니다.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관련해서 신문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2가지의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윤희숙 혁신위원장 지금 보신 것처럼 윤상현, 나경원 그리고 송원석 그리고 한 명 더까지 지금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거취를 밝혀라라고 했는데 어떤 거취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마 불출마 선언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윤 일각에서는 내부에 침뱉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언더 73 그러니까 친한계들도 겨냥해서 이제는 계파 없애자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건 조선일보 보시죠. 쌍권은 뺐다. 장동혁까지 넣었으면서도 쌍권을 뺐다. 권성동 그다음에 권영세 두 사람은 빠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그리고 송원석이 정말 이번에 1차 명단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쌍권이 더 중요했던 사람 아니냐, 혁신의 아이콘,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쌍권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연 왜 쌍권은 빠지고 이 4사람이 지목이 됐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원재 대변인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언급한 4명이 최근에 행보를 보인 게 있죠. 윤상현 의원과 장동혁 의원은 전한길 씨를 국회에 초대해서 네? 이른바 윤 어게인 또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좀 옹호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우리 당이 혁신을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넘어서고 또 부정선거와도 절연하고 네. 이런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혁신의 메시지를 윤희숙 위원장이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나경원 의원도 같은 이 류의 메시지를 냈었던 겁니다. 저는 근데 지금 친윤 일각에서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해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자기가 마시는 우물에 침 뱉는다 이런 격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은 친윤 일각이라는 그 익명 속에서 할 것이 아니라 네.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본인의 직과 이름을 걸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그렇다면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려면 저는 익명 속에서 숨을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에서 언더 찐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언더라는 게 수면 아래에 잠자서 본인의 얼굴, 존재감은 알리지 않고 그 중변에서만 이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때일수록 본인의 생각이 당당하다면 본인의 이름 걸고 문제를 제기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 거취를 밝혀라 그 방식을 놓고 오늘 아침에 또 본인이 메시지를 냈더군요. 과거 2004년도 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한 30여 명의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중진들이 있을 수 있는 배경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완벽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중진들을 향해서 불출마해 주십사라는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내놨더군요. 일단 4명 공개했습니다. 네. 쌍권이 빠졌어요. 네. 왜 빠졌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당이 나가는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방향성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전광훈 목사
부정선거 네. 이런 방향 쪽으로 끌고 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네.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이라 1차적으로 먼저 지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쌍권 같은 경우는 문제는 있지만 지금 당의 미래를 끌고 가는 그 주체, 네. 그런 흐름의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의 주체, 미래를 끌고 가는 흐름의 주체를 먼저 지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네. 그러면은 왜 방식이 이런 방식이냐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것은 사실상 안철수 혁신위원장도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절차대로만 해서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정치적인 요법, 충격 요법을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네.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했다라는 지적이군요. 자, 그렇다면 지목이 된 그 네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먼저 송원석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위가 당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을 위한 충정으로 모든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장 세력에게 안방을 내줬다. 극악한 해당 행위다. 이렇게 다 지적을 했거든요.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대표님이 계신데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 왜 그렇게 거론을 했는지 언론인들께서 윤희숙 위원장께 취재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된다라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그리고 윤상현 장동혁 의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이제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마 뭐 수용하진 않겠죠.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과연 윤희숙 위원장의 이런 결단, 어떤 소신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혁신이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최형두 부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건 혁신위원장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혁신위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닙니다. 혁신위에서 논의된 사안도 아니고 그것도 논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넘버 2도 윤희숙 위원장의 어떤 소신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있군요. 혁신위에서조차 논의 안 된 사항인데 이걸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면 대변인님?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추구하는 혁신의 진정성이나 방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2004년에 예를 들어서 중진 의원들의 대거 불출마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4년에 불출마할 때는 2004년 총선이 있었어요. 네.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총선이 2028년이면 거의 3개월 가까이 남았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중진 의원들이나 또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의원분들이 과연 불출마와 같은 거취 표명 이런 정도의 결정을 낼 용기와 헌신이 있을까?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것은 방향만 맞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당장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뭐 임기 말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임기까지 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혁신은 다른 혁신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돌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들은 앞으로 당내에서도 꾸준히 나와야겠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당장 실패한다고 해서 완벽한 실패는 아니고 성공으로 가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 겁니다. 네, 지켜보죠.